안녕하십니까. 체인지업의 배윤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남입니다. 네, 이관열 아나운서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만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요즘 사람들이 기후 위기 때문인지 또는 건강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변 환경, 특히 집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공원이 가까이 있으면 공세권이다. 그리고 미세먼지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더욱더 가까이 있으면 좀 행복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울산에도 이렇게 행복할 만한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2028년에 울산 국제정원 박람회를 개최하게 됐죠. 네. 울산이 산업도시, 이제는 생태도시였다가 이제는 정원도시를 꿈꾸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태양광 국가정원도 널리 알릴 수 있고요. 울산이 또 이렇게 녹색 공간이 많았나 하고 많은 분들이 알게 될 것 같은데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면 더 좋은 울산이 되지 않을까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먼저 9월 초에 승인된 2028년 울산 국제정원 박람회 유치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현지 시각 지난 4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76차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총회. 이 자리에서 울산이 2028년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지로 최종 승인됐습니다. General meeting has decided to give its approval to the city of Ulsan.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줄여서 AIPH라고 불리는 이 기구는 1948년 설립된 UN 등록법인으로 국제정원 박람회를 승인 주관하는 기구입니다. 이곳의 승인을 받으면 국제기구의 네트워크와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만큼 행사에 보다 내실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울산시는 이번 박람회를 위해 쓰레기가 매립된 삼산 여천 매립장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 수도의 명성에 걸맞게 지역 기업도 함께 참여하는 박람회를 만들겠다는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What we liked about Ulsan was that this is a city that is an industrial city, a city with a past involved that could have created pollution, but now you are a city that is wanting to go green and to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city. So it's an expo that is not just about the event, but it is about beginning the transformation of a city into a greener city. And this is what impressed the members of AIPH in granting the approval to Ulsan. 울산 국제정원 박람회 기간은 2028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태화강 국가정원과 삼산 여천 매립장, 남산로 등지에 다양한 정원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람회 총 사업비로 시설비 395억 원, 행사 운영비 77억 원, 홍보비 12억 원 등 49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국제정원 박람회를 유치했습니다. 앞으로 울산에 있는 대기업 또 정부로부터 그리고 우리 울산시가 박람회 성공을 위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멋진 울산의 정원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순천만에 이어 국제원예생산자협회가 승인한 정원 박람회를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개최하게 된 울산시. 이번 박람회 개최를 통해 생산 유발 3조 1,5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1조 5,900억 원, 일자리 창출 2만 5천 명 등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It's a city with big companies, with big business, with many citizens. So to get the full range of people involved in creating an expo that will really make a difference. Also, I would encourage you to look for the horticultural quality that can be an example for other cities as well. 네, 지난 9월 4일이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우리 울산이 2028 울산 국제정원 박람회 유치가 이제 승인이 됐는데 현장에 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박수를 박수 한번. 한번. 네, 너무 기쁩니다. 진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승인 과정은 좀 거슬러 올라간다고요, 그렇죠? 네, 승인 과정은 2023년부터 시작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순천에서 저희가 처음에 관심 의사를 표현을 하였고 그다음에 23년 카타르 도하에서 네.
또 발표를 한번 하고 그때는 이제 정부 승인이 나기 전이었고요. 예, 예. 그리고 바르샤바에서 이제 최종 승인을 받은 뭐 그런 절차로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꾸준히 이제 노력을 해오신 거예요, 네네. 그렇죠? 숙제를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네. 유치 현장이라면 저희는 이제 서울 올림픽 유치 발표할 때 그때 생각나잖아요. 맞아요, 제일. 아, 그렇죠. 정말 막 예. 그 상상만 해도 감격스러운데. 네. 근데 이제 만장일치로 유치가 됐다고 들었어요. 이게 어떤 점에서 이렇게 만장일치로 승인을 받게 된 건지. 예. 저희 AIPH가 승인하는 박람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100여 차례도 넘게 승인을 했는데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쓰레기 매립장 같은 곳을 다시 생태 복원시킨다는 그 의미가 컸기 때문에 더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정원 박람회는 단순한 거점 녹지를 조성해가지고 박람회를 개최를 했는데 저희는 전략을 울산이 그 산업사회로 만들어진 현대 도시잖아요. 예. 이런 이제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그 산업 도시가 미래에 어떻게 환경적으로 바뀌는가를 정원 박람회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라는 전략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좋은 반응을 얻은 것 같습니다. 전략을 잘 짜신 다 것 같아요. 계획이 있으셨네요. 네네. 아니 그렇다면 사실 주급의 강이었던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인정을 받고 이제 국제정원 박람회까지 앞두고 있는데 사실 정원 박람회가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거든요. 우리 조미정 박사님 주제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의 뭐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최신 기술을 이제 전달하고 그 비즈니스 미팅을 이룰 수 있는 장이 마련되니까 아무래도 산업적으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다양한 국가들, 지역들,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정원을 전시하고 이거를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울산 시민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체험 행사라든지 도심 곳곳에서 많은 이제 문화 행사 네. 이런 분들 그런 것들이 같이 함께 결합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시민들 입장에서도 좀 새로운 걸 볼 수 있으니까 네네네. 많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울산이 특히나 이 도시 이미지나 또 도시 발전에 있어서 이 정원의 가치, 정원의 중요성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권진 교수님, 우리가 정원 도시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우리 울산을 이제 그렇게 불러야 되겠습니다만. 부르기 위해서 예.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개념이 있는 겁니까? 네네. 그러면? 정원도시라는 개념이 1800년대 영국의 하워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 점차 이제 시작을 하다가 이제 지금 현재 전 지구가 환경 위기 시대에 직면하면서 세계적으로 정원도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각 도시들이 예를 들어 영국, 싱가포르, 뉴욕, 바르셀로나 모든 도시들이 이제 정원도시를 표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15개 지자체에서 정원도시를 추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정원 박람회가 네. 정원도시로 가기 위한 하나의 큰 앵커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정원 박람회 유치면은 거의 뭐 인증이 아닌가. 그렇죠. 네. 이렇게 좀 생각하고 하지만 있어요. 아직은 안심하시면 안 되고 더 노력하셔야 될 것 더 같습니다. 노력을 해야 되네요.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울산이 이게 지정이 되면서 아무래도 경제적 효과도 더 커지지 않을까. 시민분들도 기대가 크실 것 같은데 우리 조미정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아무래도 울산시에서는 순천에서 개최한 국가정원 박람회보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거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만이 980만 정도 이제 방문했다고 하는데 울산은 이보다 높은 한 1,300만 정도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가 네네네. 우리나라에 다 특히 온다. 울산에 네, 이제 올 것이다라고 예, 올 것이다.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오시면 아무래도 울산에서 많은 소비나 이런 그쵸. 부분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국가정원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울산시에서 대규모 이제 투자도 진행되게 될 거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효과들이 종합적으로 하면 다양한 뭐 3조 1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라든지 뭐 뉴스에서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1조 6천억의 뭐 부가가치 유발 효과 뭐 이런 다양한 효과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합치면 4조 7천억 원. 아니 따로 저희가 너무 대단한데요. 그런가요? 너무 좀 흥분했습니다. 아, 네네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네네네. 그렇죠? 예.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보수적인 정말요? 겁니까, 이게? 정말요, 대표님? 네.
어느 정도 보십니까? 저도 아니 수천 같은 경우가 1조 2천억이었거든요. 예. 그걸 달성을 했어요. 예. 그럼 아까 뭐 인구 그 방문객이 그렇게 많은데 네. 1,300만. 예, 적어도 거의 2조 원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야. 박사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울산이 예. 순천은 경우가 다른 게 예. 울산은 배후 도시가 부산광역시, 아, 대구광역시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아, 그 그렇죠. 인구 유입 또한 저희가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가깝고 교통이 좋으니까요. 네네. 맞습니다. 점점 설득되고 있어요. 자꾸 좋아지는데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앞서 먼저 성공한 그 순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또 이것도 많이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취재진이 직접 순천을 다녀왔는데요. 그 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정원에 삽니다라는 주제로 7개월 동안 열렸던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10년 사이 박람회 장소를 정원 안에서 도심 전역으로 확대해 규모를 111헥타르에서 193헥타르로 70% 키웠습니다. 도심 4차로 아스팔트 도로를 잔디길로 탈바꿈시킨 그린 아일랜드와 저류지를 활용해 만든 오천 그린 광장, 강 위에 조성한 수상 정원 등 박람회를 위해 새롭게 선보인 핵심 콘텐츠들은 해외 모방을 넘어 지역만의 정원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피고 지는 그런 풍경식 정원의 어떤 형태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모델을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박람회 기간 정원 안에서 특별한 하룻밤을 선사한 가든스테이, 쉴랑게는 1박 요금에 주중 45만 원, 주말 55만 원을 받았음에도 매진 사례를 이어간 반면 순천만 정원 안에 민간이 운영하는 카페와 매점들은 박람회 기간 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미리 합의해 바가지 요금 논란을 사전 차단했습니다. 커피는 4,500원, 라떼는 5,500원 정도에 우리가 가격을 협의를 하자. 우리 집만 할 수 있는 것은 각자 개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한 대로 시그니처로 놔두고. 주차와 교통 편의를 위해 박람회 1년 전부터 신호체계를 정비했고 3개월 전부터는 박람회장 주변에 노점상이 못 들어오도록 합동 단속을 반복했습니다. 여기에 자원봉사자, 해설사, 모범운전자 등 시민 5천여 명이 박람회장 곳곳에서 봉사에 참여해 안내를 도왔습니다. 그냥 뭐 주말 같을 경우는 뭐 하루에 뭐 토요일 같을 경우에는 하루에 220만 명도 왔거든요. 그럼 쫙 줄이 막 그 얼마나 좋습니까? 뿌듯하고. 지난해 박람회에 투입된 예산은 2,040억 원, 수익은 333억 원입니다. 수익률로만 따져보면 16.3%에 불과한 적자 행사입니다. 하지만 방문객 수를 보면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인구 27만 명 도시 순천에 찾아온 박람회 관람객은 980만 명. 한 명당 순천에 10,000원을 쓰고 갔다고 단순 가정해도 980억 원을 번 셈입니다. 정원 박람회가 성공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관광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이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상가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한 3배 이상은 충분히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원예 조경산업 발전, 도시 브랜드 이미지 강화 등 박람회를 통해 얻은 유무형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정원 박람회를 통해서 좋은 공간을 만들고 그 매력적인 장소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자본이 들어와서 지역을 활성화시켜서 그 지역과 도시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죠.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을 주제로 올해 재개장한 순천만 국가정원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세계 각국 어린이들의 꿈을 담은 그림을 벽지로 사용했던 꿈의 다리는 10년 만에 우주와 정원을 잇는 스페이스 브릿지로 재탄생했고 키즈가든과 노을정원에는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새롭게 배치돼 어린이들의 놀이터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진으로도 예쁜 건 봤긴 한데 오니까 엄청 뭐랄까 녹지가 완전 펼쳐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게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올 들어 지금까지 찾아온 관람객은 200만 명. 가을에 방문객이 몰리는 기존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에도 500만 명은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무 이름표도 조금 더 세심하게 좀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한번 해주려고 그런 준비들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원 박람회를 계기로 매력적인 장소를 만들고 그 장소에 사람과 자본이 들어와 지역을 살리는 선순환 구조. 2028 정원 박람회를 유치한 울산이 이 같은 모델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느 곳에도 없는 울산만의 개성을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너무 초창기에 서두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금 늦더라도 우선은 세계 비슷한 지형을 가진 곳의 정원들을 먼저 분석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의 고유성을 발견하고 그거를 장소로 만들어서 차별화하려는 노력, 그게 핵심인데 그 핵심을 자꾸 놓치고 어디 가니까 뭐 좋은 거 있더라, 어디 가니까 좋은 거 있더라, 이거 만들면 경쟁력 없어요. 그 단순한 이치를 자꾸 까먹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게. 네, 이제 순천은 그냥 정원박람회의 도시. 맞아요. 아예 이렇게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순천하면 정원, 정원하면 순천. 그 정도로 맞습니다. 정말 잘 해오고 있다는 건데 2013년과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두 번이나 두 번이나 개최했습니다. 했네요. 엄청나게 성공적이었고 정말 안 가본 사람이 없는 맞습니다. 그런 축제가 돼버렸는데요. 이 성공적 개최의 잣대가 좀 궁금하거든요. 안은근 대표님, 뭘로 성공을 좀, 사람이 많이 오는 것도 있겠지만 네. 뭘로 성공이라 보십니까? 순천 정원 박람회가 2013년도, 2023년도 네. 두 번을 개최를 했는데 순천은 순천만이라는 그 갈대 천연의 갈대 숲을 영구히 보존하자는 그런 의미가 좀 컸죠. 순천만은 자연이 만든 그 정원 그리고 사람이 만든 정원에 대한 교감, 교류 이런 테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관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정원을 보기 위해서 순천까지 내려가는 정원 문화가 그만큼 성숙되었구나. 그 결과이고 그 배경에는 10년 동안 순천시가 계속 정원 박람회장에서 지속적인 문화 행사를 주최한 것도 가장 큰 효과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계속된 관심이 있었다는 네네. 거네요. 네네. 예. 그렇다면 이제 순천은 순천만 하면 이제 좀 특징적인 것이 떠오르긴 하는데 우리는 울산이 어떤 것에 좀 초점을 맞추고 요게 중요하죠. 예, 차별화를 둬야 되는가. 이게 앞으로 나아갈 길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십니까? 또 연구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박사님. 예. 네, 그것보다 태화강 국가정원 자체가 지정될 때 태화강이 오염된 거에서 생태적으로 이렇게 복원을 해서 그 가치가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울산 자체는 환경 복원이 제일 키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롭게 살아났다는 네. 거. 예, 가장 큰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일례로 보면 네덜란드의 최초의 그 제일 유명한 작가, 자연주의 작가 피트 아돌프도 울산에서, 그러니까 아시아 최초로 울산에 정원을 이렇게 조성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때도 조금 오염된 태화강을 시민들이 참여해서 뭐 생명의 강으로 전환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게 작용한 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도 이제 정원에서 생태 복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정원과 같이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울산에 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의 컨셉을 좀 잡아도 좋지 않을까. 부활입니까? 건강도 좋아진다. 죄송합니다. 죽지 않는다 이런 겁니까? 안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예, 제가 오늘 처음 공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래요? 네. 특종이네요. 네. 예. 우리 유엔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유엔에서요? 예, 유엔 환경위원회 박사님이 네. 자기가 돕겠다. 그래요? 예,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 그거는 이게 세계적인 관심을, 우리 쓰레기 매립장을 정원화시키는데 유엔에서도 돕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되살리는 게 그만큼 지금 중요한 그렇죠. 하두라는 이거는 거네요, 뭐 그렇죠? 저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사예요. 그렇죠. 예. 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전략만 잘 짠다 그러면 정말 울산이 바뀌겠다. 산업도시에서 정원도시로 바뀌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또 특종을 두 가지나 오늘 공개하셨습니다. 뿌듯하네요. 기분이 좋으네요. 제가 대타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특종을 하게 돼서. 계속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순천의 장점, 순천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예. 알아봤다면 미비점이랄까, 좀 보완점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울산 정원박람회가 좀 더 성공적인 개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 먼저 조금 예. 짚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순천에 대해서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원래 2023년에 순천시가 정원박람회 제안서를 제출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국가정원과
그 원도심과를 어떻게 연결하겠다라는 그 전략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는 구현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원 박람회 자체만으로 행사가 끝나지 않았나.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추세가 로컬이 빠지면은 이게 좀 그렇죠. 네, 성공하기 힘들어요. 네. 로컬을 동원하는 거하고 본인들이 직접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울산이 이제 새겨드려야 될 게 조금 그런 미비한 점에서 울산이 보완을 해줘야지 성공으로 가는 것이지. 그렇죠. 네,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가 제일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만들어가고 나중에 운영 자체를 시민화시키는 그런 전략이 쭉 같이 병행이 돼서 수립이 됐을 때 성공을 담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지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도움 역할만 주는 거죠, 시민들한테. 뭐 예산이라든지 행정적으로 도움만 주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 운영을 해야 되겠죠. 이런 프로그램을 잘 짜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니까 10년이 지났어도 그 부분이 또 미흡하고 또 10년이 또 지나도 그 부분은 항상 미흡하게 남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자발적으로 성장이 아닌 그냥 뭐 공무원들의 예산만 투입하고 많은 그런 좀 반쪽짜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의 의미는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울산에 온전히 시민의 정원으로 이렇게 남겨놔야지 성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잠깐 생각이 나는데 지금 타호강 국가정원에 그 관리하시는 분들 중에 그 자원봉사자분들이 나와서 이거 꽃 관리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원봉사를 뛰어넘는 운영 자체를 아예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운영을 해나가야지 완전히 성공한 박람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한다더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니까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나에게도 좀 기회가 온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네. 바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저 우리 조미정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박람회를 가려고 하면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제일 첫 번째 인상이 이제 주차난, 교통난 교통. 이 부분이 발생을 하게 역시 되거든요. 구체적이세요. 네. 쑥 들어가십니다. 제가 예. 순천원 국제정원 박람회를 가보니까 그 문제가 제일 그렇군요. 주차장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예. 기다렸던 기억이 그러면 또 오래 있습니다. 걸어야 되기 때문에 또 네네. 스트레스가 있을 수 네네네. 있거든요. 그런 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울산은 또 문제인 게 순천은 도심에 좀 외곽에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울산은 도심 중간에 있습니다. 한복판에 있죠. 이게 좋지만 또 나쁜 네. 점이 되기도 하겠네요. 그래서 일상적인 통행이 시민이 또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제 박람회를 방문하기 위한 사람들의 통행이 겹치다 보니 네. 어쩔 수 없이 주차난이랑 교통난이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게 계속 준비를 시에서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안 대표님과 말씀이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게 시민한테는 불편한 박람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또 같이 참여해야 네네네. 즐겁게 또 갈 수가 근데 있는데. 걱정이 되는 게 예. 2028년인가 2029년에 트램 1호선 개설하잖아요, 네네. 울산에. 그럼 한창 막 공사 진행 중일 텐데. 네네. 우리도 도심에 있으니까. 복잡하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2029년이 아마 예. 개통이 네. 그렇죠, 네, 2029년이죠. 도시철도가 아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전년도인 해 이제 박람회가 개최가 그러니까요. 되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공사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아무래도 시에서 공사 중 뭐 처리 대책이나 이런 부분도 강구하기는 하겠지만 이걸 네. 더 대책을 잘 많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관람객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공사 추진 시기를 조정하거나 이런 부분을 조금 시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얘기를 나눠보니까 다 기분 좋은 고민이긴 합니다. 그렇죠. 다 좋은 또 맞습니다. 발전으로 가는 이야기를 저희가 또 함께 했는데 마지막으로 울산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로 이제 울산의 많은 변화가 또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또 계속 발전하려면 어떻게 좀 가면 좋을지 한 분씩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리 박사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지난 20년간 울산은 이제 태화강을 비롯해서 환경 보건에 관심을 계속 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조금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세계적으로는 알려지기 기회가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할 기회, 홍보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태화강 국가정원 박람회 자체를 개최하는데 많은 투자가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지역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게 박람회 딱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지속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울산이라는 도시의 사람들이 박람회가 끝나더라도 계속 올 수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따른 이제 관광 컨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개발을 하고 그때 박람회 기간에 소개할 수 있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권준욱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울산 시민이 태화강 국가정원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완성돼 있고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삼산여천 매립장을 박람회장으로 제시한 것도 울산 시내에 여러 군데의 거점 녹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이용하고 그다음에 관광 자원도 분산시키면 도시 전체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태화강 국가정원은 조금 잊으시고 울산시 전체적으로 조금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국가정원보다 국제정원 박람회를 좀 더 네네. 신경 써달라. 네네. 네, 맞습니다. 안영근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울산이 정말 드디어 해냈습니다. 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잘 해냈는데 이제는 이제 성공만이 남아 있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정말 잘 준비를 해서 프로젝트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야 되고 지금 우리 박람회 우선 당면 과제가 박람회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 태화강과 지금 삼산 쓰레기 매립장과의 연계 관계가 물론 이제 공무원들도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거기 모빌리티라든지 뭐 케이블카가 됐던 이동 수단을 자유롭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뭐 울산이 산업도시에서 정원도시로 변모시키는데 정말 프로그램을 잘 짜고 우리 뭐 교수님도 그렇고 지금 뭐 연구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이 계속 머리를 맞대고 그런 대안들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지금 뭐 공무원들만 의존하지 말고 시민들이 적극 나서서 전문화대에 가서 그 원동력이 돼서 성공시키는데 일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홍균 대표님은 뭐 워낙에 기획 단계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 오셔서 그런지 좀 뿌듯해하시는 모습이 느껴져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어쩌면 우리 울산이 이제 산업도시에서 생태도시로 그리고 정원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네. 이 기회를 잘 살리는 길은 바로 우리 모두가, 울산 시민 모두가 노력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바로 울산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시민분들의 또 많은 관심이 있어야 앞으로도 또 국제정원 박람회도 멋지게 유치할 것 같은데요. 4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얼마 안 생각해보면. 남았습니다. 예. 네, 함께 기뻐할 날을 또 기다리면서 열심히 또 세 분과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울산에서 나고 네. 자란 분들은 태화강이, 울산이 이렇게 바뀌었나 하고 놀라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놀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하지만 이 태화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2028년에 울산 국제정원 박람회라는 국제적 행사까지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산업도시가 이제 정원도시로 바뀌는 날만 기다려지는데요. 도심 속 버려진 쓰레기 매립장이 박람회장이 된다고 하니까 이 변화도 함께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고요. 4년 또 금방 오겠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체인지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만나면 좋은 친구 울산 MBC